예, 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보내주신 서류 중에 실습일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실습일지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이메일로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아,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인가요? 한국 시간 아침 9시, 미국 시간 저녁 5시 됐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래밍을 안 해본 학생들은 아마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이 프랙티스가 필요하고요. 실습을 많이 하셔야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이 자신의 시간의 거의 7, 80% 이상을 데이터 랭글링을 하느라고 데이터를 어,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준비하는데 시간을 덜 들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키지 중에 하나가 deploy R이라는 건데 저희가 오늘 배울 겁니다. 어저께까지는 그냥 레귤러 패키지, 그러니까 베이스 패키지 안에서 다른 패키지를 쓰지 않고 섭세링하고 그러는 하는 방법들을 배웠죠. 섭세링 하는 거 뭐 기억이 나시나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를 익스트랙트 하려면 컬럼 하나의 밸류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했나요? 데이터 프레임 네임 그리고 달러 사인 달러 오퍼레이터를 썼고 그 다음에 어, 그, 그 열에 컬럼 이름 베리어블 네임을 붙여서 썼죠. 그러면 그 베리어블만 그 하나의 행만 딱 아웃풋이 됩니다. 이게 아웃풋이 될 때 어떻게 아웃풋이 되나요? 어떤 타입으로 아웃풋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어레이로 나오나요? 리스트로 나오나요? 어떤 거로 나오나요? 벡터로 나오나요? 벡터로 지워집니다. 그 각각의 행은 벡터라고 그랬어요. 벡터가 뭔지 배웠죠, 어저께? 벡터라는 것은 모든 엘리먼트가 똑같은 타입으로 이루어진 어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팁불은 각각의 행이 벡터인데 각각의 행을 끄집어낼 때, 익스트랙트 할 때 우리가 달러 사인을 썼습니다. 꼭 달러 사인을 안 써도 다른 오퍼레이터가 있었죠. 뭐였었죠? 브래킷 오퍼레이터였죠. 브래킷을 쓰면 그 똑같은 타입으로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지만 브래킷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파라미터는 인덱스 순이에요. 인덱스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하셨으면 어레이의 인덱스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0부터 시작하죠. 그걸 이걸 저희가 제로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제로 인덱싱이 아닙니다. 우리 R에서는 인덱스 첫 번째 어레이의 첫 번째 순서가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쭉쭉쭉쭉 1, 2, 3, 4, 5, 6 그렇게 인덱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덱스 넘버를 사용해서 그 각각의 행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익스트랙트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데이터 프레임을 썼으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스트를 썼으면 리스트로 그렇게 아웃풋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달러 사인 달러 오퍼레이터하고 브래킷 오퍼레이터 그리고 더블 브래킷 있었죠? 더블 브래킷은 어떻게 됐어요? 달러 사인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달러 사인처럼 그 value만 그 타입은 그대로 놔두고 value만 extract를 하죠. try 해보십시오. 다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다 눈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스크린 쉐어를 하고 네, 지금 제 데스크탑을 좀 오렌지를 할게요. 여러분들 보일 수 있도록. 네. 자, 오늘은 네 번째 네 번째 날이에요. 네 번째 날 어저께 데이터 랭글링 데이터 랭글링을 하기 위한 기초부터 배웠어요. 데이터 랭글링 첫 번째 시간에서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섭세링 하는 방법 배웠고 또 타입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게 중요한 프로그래밍 컨셉이죠. 타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타입이 벡터는 같은 타입의 엘리먼트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저 캐릭터로 다 콜싱이 되죠. 어, forcefully 그 타입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컴퓨터 랭귀지이기 때문에 컴퓨터 랭귀지는 자기 그 메모리에 그 컴퓨터의 메모리에 이 오브젝트 뭐 오브젝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브젝트 중에서 만약에 뭐 이 오브젝트가 베리어블이었다. 베리어블이 디파인이 됐어요. 그랬을 때 얘를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메모리에 세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끄집어내려면 밸류를 그럴 때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그 어사인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 자체는 그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떤 게 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는 윈도우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리눅스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맥OS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준말이죠. 맥OS.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게 이 프로그래밍을 한 코딩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있는 머신 코드로 옮겨질 때 여러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R이나 파이썬을 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R이나 파이썬은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했습니다. very high level 랭귀지예요. 보통 C++나 그 정도도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하는데 파이썬이나 R은 그보다 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의 언어에 가까운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사람이 코딩을 할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메모리에 뭐 몇 바이트의 스페이스를 차지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이, 이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컨셉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하드웨어 위에 그 하드웨어를 관장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모든 하드웨어를 관장하죠. 하드웨어는 어떤 게 있나요? 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퍼리퍼럴인 여러분 디스플레이도 있고 인풋 디바이스도 있고 뭐 그런 또 네트워크 디바이스도 있고요. 그런 하드웨어 레벨의 그런 디바이스를 다 관장하는 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없으면은 컴퓨터를 와 그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사람이.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들어갑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또 다른 레이어들이 있을 텐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우신 분들은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안에 그런 레이어 중에서 만약에 프로그래밍 랭귀지만 생각을 한다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프로그래밍 처음 수업에 혹시 이 말을 조금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종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컴파일
compiled programming language가 있고 하나는 그 scripted programming, interpreted programming language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erpreted programming language를 지금 파이썬이나 R이나 뭐 자바도 인터프리티드죠.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컴파일드와 다른 건 컴파일러라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필요 없이 이 그 소스 코드를 머신 코드로 바꿔주는 다른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뭐냐면 우리는 인터프리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해석해서 머신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인터프리터가 중간에 존재해요. R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R이 인터프리터이고 파이썬이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래서 그 소스 코드는 그저 우리 사람이 글을 쓰듯이 글을 써서 이렇게 머신 코드를 만들어라 라고 인터프리터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인터프리터가 그걸 받아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머신 코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머신 코드를 바꿔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메모리 사이즈를 차지해야 되는지를 인터프리터가 알아야 돼요. 그죠?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라고 말을 해주지 않는데 인터프리터가 어떻게 알죠? 인터프리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해서 이게 어떤 타입이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소스 코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신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가장 베이직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벡터라고 했습니다. 벡터 물론 하나의 밸류가 있는 것도 베이직한 그 데이터 스트럭처이지만 그것보다는 array가 사실은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 특히 데이터 쪽에서는 가장 작은 가장 베이직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벡터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벡터를 생각해서 데이터 프레임도 생각을 하시고 또 데이터 프레임과 똑같은 팁을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벡터는 순서가 있는 어레이죠. 그렇죠? 순서가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어레이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엘리먼트 순서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컴퓨팅의 기본을 배웠어요. 자, 오늘 어제 배운 것들을 잠깐 리뷰를 하면 지금까지 리뷰를 하고 있지만 이 데이 4 리뷰를 잠깐 할게요. 저희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 수업을 그 영상으로 에싱크로너스하게 들으시는 분도 다 이거를 이 시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 영상을 스탑 시켜 놓고 여기 캔버스에 가셔서 퀴즈를 풀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같이 할 텐데 지금 제 풀이를 보시기 전에 퀴즈를 풀고 오십시오. 자, 제가 프리뷰를 볼게요. 학생뷰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Git 생각나시죠? Git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파일 버저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RStudi오는 이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강사의 파일과 동기화, 싱크하기 위해서 RStudio에서 Git의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사용하라고 했나요? 제가 이 수업이 시작할 때마다 맨 처음에 퀴즈를 하시고 또 퀴즈를 하고 또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지만 지금 데이 4 새로 올라온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일들을 여러분 컴퓨터에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라고 했습니까? 어저께부터는 Git을 통해서 Git의 풀 기능을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풀, Pull, 그쵸? 풀 기능을 사용해서 GitHub에 올라가 있는 그 파일, 새로운 파일들, 그 업데이트된 파일들을 싱크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 다음 중 캐릭터 벡터인 week를 만들고 캐릭터 벡터라고 했어요. 벡터, 캐릭터 벡터, 구성 요소를 Sunday, Sun, Mon,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값을 가지게 하는 커맨드는 어떤 것인가? 저희가 벡터 만들 때 무슨 펑션을 썼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펑션을 사용해서 어, 벡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C 펑션 사용했잖아요. C 펑션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질문.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모두 찾으십시오. 모두 여기에 이건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클릭해서 하고 끝내십시오. 퀴즈 제출해 주십시오. 됐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 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RStudio 다 여셨죠? 다 열은 상태에서 Git 가셔서 풀 branches 하십시오. 풀 branches. 그걸 하셔야 그리고 새로운 파일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내려받기가 됩니다. 하십시오. 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직 질문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어느 분한테도 이 여름 특강이 음, 여러분들한테 물론 여름에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바쁘시겠지만 이런 기회가 자주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R을 따로 배우시려면 굉장히 많은 또 돈이 들고 시간도 들어요. 뭐 학교에서 특별히 R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밖에 무슨 붓캠프라든가 그런 곳에서 수업을 들으시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R을 최소한 어,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하고 비주얼라이즈 하는 정도까지는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주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서티피킷이 나갈 텐데 지금 수업 그 영상을 다 보시고 또 퀴즈를 제가 원하는 리퀘어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실시간으로 들어오시진 못하겠지만 동영상으로 보시고 그 제가 그 캔버스 그 코urse 사이트에 올려놓은 엑서사이즈, 핸즈온 그런 것들 다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에게 설티피킷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리고 내일쯤 조금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할 텐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프로젝트는 사실 설티피킷의 리퀘어먼트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하시면 그 가산점이나 그런 것들을 받으시고 또그 뭐죠?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어느 한순간에 며칠 배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한글을 하루 이틀 만에 배우셨나요? 아니죠.
굉장히 오랜 동안 쓰고 읽고 쓰고 읽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냐면 이건 랭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글 쓰는 것처럼 하셔야 비로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2주 지금 특강을 한다고 다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없습니다. 다 배울 수 없어요. 하지만 at least 최소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매일매일 이 프랙티스를 실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른 그 좀 더 어드밴스돼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기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프로젝트를 하셔서 스스로 어떤 그 아웃컴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거냐면 비로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울 겁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pick observations by their values. 어, 이 처음에 필터라는 펑션을 배울 텐데 필터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그 어떤 value, 어떤 그 관측값의 value를 이용하여 거기에 맞는 관측값들만 끄집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arrange라는 펑션을 배울 텐데 이 arrange는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다른 그런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시다 보면 간단히 소르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소르팅 하는 법입니다. 소르팅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 부분은. 근데 그 observation, 그 관측값들의 순서를 바꿔주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어떤 게 트랜스포메이션인지 잘 보세요. 그리고 select라는 펑션은 그 행이 있죠. 컬럼들의 컬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variable이라고 했습니다. variable의 이름으로 그 여러 개의 variable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따로 어, 어, extract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subsetting 했던 것과 비슷하죠? subsetting 요 세 가지 가지고 subsetting을 했습니다. 그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펑션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펑션들이 dplyr 이라는 그런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 프레임, 오늘은 무조건 데이터 프레임이나 팁을 사용할 겁니다.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펑션들을 deploy 아래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사전 작업으로 다른 모양의 데이터 셋들은 다 데이터 프레임이나 팁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mutate라는 펑션을 사용할 건데요. 이 mutate를 사용하면 새로운 variable, 새로운 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행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variable 행들의 조합으로 또는 행들과의 계산으로 새로운 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또 summarize는 우리가 뭐 만약에 뭐 벡터 한 행만 생각하자. 한 행의 그 sum 뭐 총합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뭐 미디언을 구할 수도 있고 mean을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오퍼레이션이 주어지면 그 하나의 값이 결과로 나오죠. 그렇죠? 여러 그 엘리먼트 한 행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것들의 총합 또 한 가지 밸류이고 또 평균도 한 가지 밸류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한 가지 밸류로 나오는 그런 펑션을 서머리 펑션이라고 합니다. 서머리 펑션에 이용해서 우리 그 데이터 프레임 또는 티블의 그 여러 가지 행들의 그 성격을 어떤 밸류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summarize와 더불어서 group by라는 펑션을 같이 쓸 텐데 그룹을 지어서 각각의 summary 펑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 단에 음, 어,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남자 학생의 평균과 여자 학생의 평균을 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전체 학생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남자 학생을 그룹하고 여자 학생을 그룹해서 각각의 평균을 내야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하고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를 하는 방식들이 되게 많이 쓰여요. 지금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펑션만 일단 배울 텐데요. 이 여섯 가지 펑션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여러 가지 피처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그런 컨셉들, 그리고 툴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미싱 밸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우리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게 항상 미싱 밸류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미싱 밸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이게 어, 그 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제대로 된 값을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서머리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게 어떤 거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면 오늘 우리가 쓸 데이터 관련된 패키지는 두 가지입니다. NYC Flight 13이라는 패키지 하나 하고요. NYC Flight 13 그리고 항상 어제도 그랬지만 타이리버스 사실 타이리버스를 이미 인스톨을 하셨기 때문에 타이리버스 이렇게 로드하는 것 괜찮죠? 이 타이리버스만 로드해도 되고 만약에 음, 한 가지만 이 타이리버스가 뭐라고 그랬죠? 통합 패키지라고 했습니다. 통합 패키지를 다 로드하기 싫으시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사용할 dplyr 입니다. dplyr 패키지를 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먼저 우리 오늘 해야 될 핸즈온이나 오늘 해야 될 엑서사이즈에서는 이 두 가지가 패키지가 필요하다. 자, 필터라는 거 이제 배워보죠. 필터 쉽죠?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필터링을 하는데 어떻게 필터링을 해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그 베리어블들의 각 베리어블에 어떤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는 그런 observation들만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필터라는 펑션을 썼습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뭐죠? 데이터 프레임 또는 팁이 들어가야 됩니다. 격자형의 데이터셋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또는 팁을 이름이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인풋으로 첫 번째 아규먼트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면 이 필터라는 펑션은 여기에 어떤 컬럼들이 어떤 베리어블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베리어블 month라는 게 있을 거예요. month는 가 1인 것과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퀄 사인 두 개 이거는 어사인먼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같냐 다르냐 같다 같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month가 1인 것 day가 1인 것 얘네들만 필터링을 해서 이게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인 거 아시죠? 자, gen1이라는 베리어블 만들어서 여기에 그 밸류를 어사인을 해라. 그렇죠?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와 다시 한번 컴패리슨 오퍼레이터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됐죠? 한번 돌아가서 해봅시다. 자,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위에 보면 Library NYC Flight 이거 실행시키세요. 45번째 줄. 만약에 없다고 에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인스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install packages 그리고 이 안에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죠? NYC Flight 13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이렇게 엔터 치면은 바로 인스톨을 합니다. 업데이트 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오케이. 또는 패키지스 탭에 가셔서 인스톨을 누르시고 NYC 플라이트를 쓰면 NYC 벌써 얘가 알고 있죠. 패키지 탭에서 이 윈도우가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인스톨 디펜던시 이거를 꼭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게 NYC 플라이트 13에 필요한 다른 연결된 그 디펜던시가 있는 패키지들도 다 인스톨을 같이 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스톨하고 저는 캔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러리 NYC 플라이 13을 로드하고요. 타이디버스도 로드하세요. 두 개가 다 로드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 줄을 가시면 예, 얘를 실행시킬 겁니다. 자, 얘를 실행시키기 전에 우리는 항상 먼저 뭘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죠? 이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지, 그 데이터셋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데이터셋의 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셋의 데이터 프레임이든 어떤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든 컬렉션 오브 데이터 프레임이든 간에 그 데이터셋의 스토리를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했습니다. R 환경에서 데이터 딕셔너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헬프 다큐멘트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헬프 다큐멘트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헬프 다큐멘트 보세요. 이 안에 보면 플라이트는 object 이름이고 이 컬리 브래켓 이렇게 구부러진 브래켓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패키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NYC Flight 13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플라이트라는 데이터. 플라이트 데이터고 description은 on-time data for all flights that departed NYC. NYC는 어디예요? 뉴욕 시리. 뉴욕 시리에는 세 개의 어, 에어포트가 있습니다. JFK라는 에어포트, LGA라는 에어포트, EWR이라는 에어포트가 있죠. 한국의 에어포트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오는 에어포트가 두 개 있죠. 인천 하고 김포. 그래서 여기 하지만 이 서울에 여기 뉴욕에는 세 개의 에어포트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 세 개의 에어포트로 들어오고 나가는 특히 NYC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비행기의 타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포맷으로 데이터 있냐면 지금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컬럼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베리어블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year, month, day 이 비행기가 이륙한 연도와 월과 일이 지금 각각의 칼럼으로 되어 있고요. DP 타임과 ARR 타임이 있습니다. DP underscore time, ARR underscore time. 이거는 이 비행기들이 떠났거나 이륙했거나 착륙한 시간 이게 어떤 포맷이냐면 HHMM 이게 무슨 뜻일까요? HMM 이게 두 자릿수의
hour와 두 자릿수의 시간과 두 자릿수의 월 아닙니다. 미닛입니다. 그렇죠? 두 자릿수의 시간과 두 자릿수의 분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로컬 타임 존이라고 그러는데 로컬 타임 존은 어디예요? 뉴욕 시티 타임 존을 말합니다. 이거는 어, 미국의 이스트 이스턴 타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개 페어로 보여주는 게 SCAD depth time이랑 SCAD ARR time. 이게 스케줄도 돼 있는 거. 이거 앞에는 actual time이고 이건 스케줄 된 departure와 arrival time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올 텐데, depth delay와 departure delay와 ARR delay, arrival delay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미니처.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금 데이터 딕셔너리가. 데이터 셋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이게 미니츠인지, 아니면 이게 hour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나오죠. Departure and Arrival Delay인데요. 딜레이는 두 가지, Departure and Arrival Delay인데 미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거티브 타임이 나와요. 전 이 말이 없었다면 전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Negative times represent early departure and early arrivals. 계획된 이 스케줄된 departure time보다 빨리 떠났거나 빨리 도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거티브 밸류는요. 그리고 time은 minutes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따가 핸즈온 엑서사이즈를 좀 할 텐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캐리어가 있어요. 그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비행기 캐리어 에어라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음, 여기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에어라인은 이그젬플을 보려면 에어라인즈를 쓰라고. 에어라인이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캐리어가 있고 실제 이름이 있습니다. 9E AA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지금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에어라인이지만 미국에는 미국의 메이저 그 항공사들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에어라인, jetblue 에어웨이즈 막 그렇게 다 각각의 캐리어에 이 abbreviation이 있죠. 코드가 있어요. 코드를 이 캐리어라는 음, 행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비행기마다 플라이트 넘버가 있죠. 플라이트. 그 테일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테일 넘버는 뭐냐면 플레인 메타데이터 보면 테일 넘버가 어, 여기 각 비행기에 어, 자,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는 것보다 테일 넘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좀 양호하게 많이 설명이 돼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테일 넘버는 그 비행기의 고유 넘버입니다. 그 비행기의 고유 넘버. 그렇죠? 비행기 고유 넘버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origin and destination, origin and dest, 그 에어포트가 어디서 이 비행기가 다 NYC에 있는 비행장에 들어왔을 텐데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airtime, 얼마나 오랫동안 비행을 했는지, distance, 얼마나 먼 거리를 비행을 해서 도착을 한 건지, 그리고 hour, minute, 어, 타임, 그 스케줄 디파처를
hour와 minute로 얘는 따로 나눴어요.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따로 나눠놨네요. time hour 여기서는 schedule date and hour applied를 Passix City Date라고 했습니다. Passix City라는 건 뭐냐면 이게 데이트를 데이트과 타임을 포매팅하는 그 기준이에요. 그 그러죠. 스탠다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트는 우리가 쓰는 가장 많이 쓰는 진수는 무엇인가요? 몇 진수를 많이 쓰죠, 여러분? 10진수 대부분 숫자에선 10진수를 쓰죠. 뭐 돈도 10진수,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쓰는 진수가 되게 많아요. 어, 어, 달, 12진수죠. 달은 12달입니다. 그리고 뭐, 또 시간도요. 시간이 뭐 1시간은 60분이죠. 1분은 60초. 그렇죠? 그래서 어, 10진수로만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이 컴퓨터는 모든 다른 진수를 이진수로 바꿔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뭡니까 그 머신 코드에서는 얘네들은 다 0, 1, 0, 1, 0하고 1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0하고 1로 표현할 때 이런 10진수는 어떻게 표현하고 무슨 이 타임은 시간은 어떻게 표현할 그런 것들에 대한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식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는 데이터셋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이 데이터는 무엇에 대한 데이터이고, 이 안에는 어떤 베리어블들이, 어떤 행들이 있고, 그 각각의 행들은 어떤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들의 그 타입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자, 플라이트라는 우리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의 그 행들 중에 여러 가지 베리어블 중에 month라는 거 있었죠? 그렇죠? day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month는 어떻게 돼 있어요? month는 1부터 10일까지 있겠고 day도 1부터 30, 30일까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month day는 뭐 보죠. 플라이트라는 것을. 자, month 1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이거는 나보다 많았죠? 나보다 많은 게 아니라 month는 1부터 10위까지 있겠죠. 그렇죠? 조금만 더 내려 10위까지 있죠.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12월 31일 더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요? 다시 순서는 지금 스크롤이 빨리 돼서 그런데 이거 보이시죠? 스크롤이 너무 지금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스크롤 제대로 안 되는데 어쨌든 month 1부터 day는 1부터 각각의 month에 대한 날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실행시키면 gen1 실행시켰습니다. 자, gen1 어떻게 생긴 건지 볼까요? 지금 다 없애버릴게요. 지금 다른 거 헷갈리니까 다 gen1을 실행시켰어요. gen1에 보죠. month는 다 1일이고 year를 보세요. year 2013년 쭉 스크롤 다운 해볼게요. 지금 다 2014년 1월 1일
다 있습니다. 그쵸? 그죠? 지금, 음, 지금 에러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에러가 나오면 안 되는 에러예요. 잠깐만, 얘가 업데이트가 된 후로 조금, 이상한데. 그 스탑 쉐어링을 하고, 제가 제 RStudio 다시 실행을 할게요. 오케이. 자꾸 이상한 에러가 나오네요. 찾아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뭐, something 이상한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실행했으니까 얘네들을 다시 로딩을 하고요. 로딩했죠. 그런 다음에 자, 필터링 하죠. 에러 안 나오죠, 이제? 에러가 나오면 거기서 에러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안 보여줬네요. 스크린 쉐어를 이게 실시간이면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스크린 쉐어 안 돼 있는데요 알려줄 텐데 제가 이게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쉐어링이 돼 있는지 잘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탓은 아니고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오케이. 보죠. 예. 그래서 지금 실행을 시작했더니 이제 에러가 안 나와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얘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번에 RStudio하고 R이 RStudio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프레젠테이션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필터 간단하죠?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뭐라고 하면 logical operator라고 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블 question mark는 어, comparison operator 중에서 comparison operator가 여러 개가 있죠. compare 할 때 뭐 두 개의 숫자를 compare 할 거예요. 숫자나 캐릭터를 compare 하는데 자 이거 less than, greater than 뭐 작고 크고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같고 여기죠. 같고 같지 않고 어떻게 해요? question mark 아니죠. 느낌표 equal 를 쓰죠. 이래서 느낌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베리어블 이름에다. 예? 얘네들은 오퍼레이터거든요. 이미 오퍼레이터를 베리어블 이름에 쓸 수 있어요. 맨 앞에 없습니다. 오퍼레이터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또 로지컬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두 개의 벡터를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터 두 개의 벡터 말하자면 두 개의 행을 또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각각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보면 로지컬 낫입니다. 이거는 같냐 안 같냐 두 개가 같지 않게 그리고 and 여기 있죠? 로지컬 and 엘리먼트 와이즈 and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항상 거의 엘리먼트 와이즈를 써요. 첫 번째 엘리먼트와 두 번째 엘리먼트를 비교하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와 두 번째 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비교하고 두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끼리 이렇게 각각 엘리먼트 와이즈를 비교를 하죠. 그래서 end를 쓰고요. XOR이라는 게 있는데 exclusive OR이라고 그래서 여긴 지금 안 나온 게 제가 하나 더 넣었어야 되는데 logical element wise logical OR을 넣었어야 돼요. 제가 여기도 안 넣었어요. 당장 하나 넣었죠. OR는요. 여기는 있는데 안 나왔네요. 없을 리가 없었는데 그죠? 얘가 왜 안 나올까요?
아, 이걸 안 써서 안 나왔구나. 오케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하실 텐데, 이게 지금 bar를 써야 되는데요. bar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쓸게요. 캐릭터로 되는지. 역시 bar는 지금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이걸 따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찾아보는 것보다 자, bar 하나, 이 바가 어디 있어요? 바 키가 어디 있죠? 백스페이스 바로 밑에, 그 여러분들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바로 밑에 있어요. 백스페이스 밑에 엔터 위에 그 바를 쓰면 그 오어가 됩니다. 또는 그렇죠? and 그리고 and 또는 이거 다 배우셨죠 옛날에 그렇죠? 이걸 배우셨으니까 나중 이따가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실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뭐가 이보다 작다. 거짓이죠? 그러면 5는 이보다 작고 그리고 3은 이보다 크다. 옆에 하나는 거짓이고 3은 이보다 크게 맞죠? 참입니다. 거짓 그리고 참 거짓 이 두 개, 그리고라는 그런 라지컬 오퍼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거짓, 하나는 참이 했을 때 결과는 뭡니까? 이 and는 그리고는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어도 거짓이죠. 그쵸?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자, 오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입니다. 그쵸? 그런 거 잘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이 라지컬 오퍼레이터를 쓸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요번에 지금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쓰는 일은 필터링을 하거나 또는 다른 컨디션을 줄 때, 조건을 줄 때 우리가 꼭 이 라지컬 오퍼레이터를 쓰게 됩니다. 컨디션에서, 조건문에서.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어, C 펑션을 사용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벡터를 만들었죠. 이 벡터 안에 O가 있느냐, in이라는 오퍼레이터인데 조금 재밌죠? 이게 뭐 퍼센테이지 사이에 in이라는 그 영문 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벡터 안에 이 밸류가 있는가? 또 아주 펑션으로 사용해서 true, false를 주는 그런 아웃풋을 주는 게 있어요. 자, 다섯 가지 이렇게 is NA는 NA가 뭐라 그랬죠? 알아서 missing value입니다. missing value가 있니? 이게 missing value니? 여기에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뭐라 그랬죠? false라 그랬죠. 여기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밑에 false. 자, 두 번째, 얘는 true여야 된다고 했어요? false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false여야 되죠. 그쵸? 자, 그쵸? and로 연결됐기 때문에. 자, or로 연결된 건 한쪽이 true니까 true입니다. 그리고 5가 이 벡터 안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 역시 true겠죠? 여기 5가 있으니까요. 그쵸? 자, is and e는 어떤 결과를 나올까요? 벡터를 줍니다. 벡터. 로지컬 벡터를 주는데 각각의 엘리먼트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만 NA였던 겁니다. missing value였던 거예요. missing value를 블랭크로 놔두지 않고 뭐 R에서는 보통 NA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NA라는 죄송합니다.
NA라는 베리어블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죠. NA라는 건 이미 그 missing value의 오퍼레이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true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세 개의 원소를 가진 이 그 각각의 타입은 뭐예요? logical 벡터죠. 이게 logical 벡터인데 x에다가 true, false, false를 주고 y는 true, true, false를 줬어요. 그래서 이 x and y를 이게 뭐라고 그랬죠? element wise 각각 element by element로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자 true, true는 true고 and false, true는 false고 false, false도 false죠. 이렇게 각각 element wise로 true, true 이렇게 비교하고 false, true 비교하고 false, false 비교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element wise 결과를 줬어요. 이거는 하나의 밸류를 주는데요. 원래는 그렇게 하나의 밸류를 줄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러가 나죠. 이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의 밸류만을 리턴을 하는 경우에 써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불린 오퍼레이터만 하고 핸즈온 하면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자, 불린 오퍼레이터 불린은 true, false가 있는 겁니다. 0 아니면 1이에요. 불린이라고 하는데 이 그 다이어그램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y 왼쪽이 y고 오른쪽이 x. 잠깐만요. 아닙니다. 왼쪽이 x고 오른쪽이 y예요. 왼쪽 서클이 x, 오른쪽이 y. y와 not x의 and 그건 어느 부분인가요? y 전체에서 not x, not x 그치 있죠? x가 아닌 것 이렇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x만 있는 것 x or y 전체가 다 됐어요. x 또는 y, x and y 이 교집합만 부분만 말하는 거고 x or 이게 XOR입니다. x or x와 y의 XOR는 교집합을 뺀 이 밖에 부분 그리고 위에 거와 달리 x과 y not을 and를 하면 이 부분만 나오죠. 이 부분은 y만 가요. 이건 한번 쭉 보면서 이렇게 불리인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핸즈온을 할 텐데 핸즈온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한 10분 정도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57분 10시 지금 몇 시인가요? 한국 시간으로 9시 50분 10시 10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시 10분.